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좀 배울 건데, 지금 서재에 등이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도 쳐보고 형광등도 갈아봤는데, 전압기인가? 그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약간 그렇게 희뿌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제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네. 뭐든지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오늘 이제 제가 평일에는 주로 제 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240페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78페이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앵무새 합법. 예. 앵무새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라한다 그런 느낌 드시죠? 리플렉팅, 공감하는 화법이에요. 공감. 말을 잘한다는 건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경청하는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MC, 네, 오프라 윈프리 굉장히 말을 잘하죠. 그만큼 남의 말을 진실되게 잘 공감해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건 남의 말을 잘 들으려는 게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그 끼어드는 버릇이 상당히 나쁜 거라고 해서 저도 예전에 그 버릇이 있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서 요즘엔 들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말하는 게 더 즐겁기 때문이에요. 말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쟁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한마디도 못하고 저녁 모임에서 끝나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거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경쟁의 가속화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적절한 대화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말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주섬주섬 아무 말이나 늘어뜨리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이게 과연 적절한 그런 대화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뱉어버리니까, 그래서 싸움도 많이 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실상은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죠. 맨날 쌈박질이죠.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고 저도 오늘 잠깐 어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커피숍에 잠깐 들어갔다가 되게 눈살 찌푸리는 경험을 했는데, 뭐 되게 이렇게 즐거운 대화도 아니었는데 뒤에 앉아있는 그 여자분이 엄청 큰 소리로, 공공장소잖아요. 그런데 막 누가 들어도 좀 얼굴 찌푸려지고 눈살 찌푸려지고 창피한 이야기를, 목청이 거의 뭐 그냥 저 사람 저렇게밖에 말 못해 할 정도로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지 할 정도로 상대방한테 막 자기 피력 한마디로 사기치고 있었거든요. 진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도저히 여기서 못 앉아 있겠네 이러고. 예.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곳에 그 사람은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창피한 걸 모를까 하고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좀 걸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때문에 올바르고 효과적인 화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통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화법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비기를 가르쳐 줄 때 초두 효과라고, 요즘에 아마 그런 종편 같은 데서도 다뤄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좀 깊게 다룰 건데, 우리가 초두 효과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사람들이 깊게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최신 효과라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들은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상 깊게 본다는 거. 그래서 그게 말을 할 때 이기는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다루어집니다. 앵무새 화법이란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앵무새 화법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쓰는 화법이에요. 상대가 한 말을 마치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화법을 말해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요.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껏 가르쳐놨더니 학교를 안 간다는 건방진 소리를 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누구야 땡땡아 학교 가기 싫구나 이러면 애가 깜짝 놀래요. 네, 저 학교 가면은 공부도 어렵고 선생님도 별로고 애들하고 놀기도 힘들어요. 아, 땡땡아, 학교 가면은 선생님 수업도 별로고 아이들도 너하고 안 놀아주고 그리고 공부 자체도 편치 않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약간 미치셨나?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러면서 애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이를 몰아가는 상황보다는 그 아이의 말을 그대로 꼬치꼬치 그냥 되물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게 어떤 그 석상에서나 어떤 곳에서든 먹혀요. 그래서 앵무새 화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을 때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믿음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화법입니다. 살다 보면 말한 게 어딘지 찜찜할 때가 있어요. 사과를 하고 싶어서 직접 대면했는데 설명이나 해명이 잘 안 돼서 기분이 개운치 못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과의 현장에서 앵무새화법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실예를 들어볼게요. 피차 대응이 까다로운 상황에서의 통화예요. 아주 거꾸로운 곳입니다. 여보세요? A. 그 상점에서 빵 샀는데 빵이 상했어요. 아주 기분 지금 되게 나빠 있는 상황이죠. B. 네? 무슨 말씀이신죠? A. 거기서 빵 샀는데 빵이 상했다고요. B. 아, 네. 죄송합니다. 언제 구매하신 거죠? A. 그저께 샀는데 먹고 나서 배탈 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B.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배탈은 좀 어떠신지요? A. 지금은 좀 나았지만 먹었을 때 너무 아팠어요. B. 아, 네. 근데 고객님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저희도 좀 난처해서요. A. 뭐라고요? 화나죠, 막 그렇게 대답하면. 난처한 건 바로 저라고요. B. 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A. 이제 더 화났어요, 이제. 죄송할 생각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는 거예요. B. 아, 그게 어찌된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저희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A. 여보세요. 그럼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네, 대처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점점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요, 나중에 가서는 정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다다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실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앵무새화법을 사용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동일한 상황에서 앵무새화법, 즉 리플렉팅 화법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A. 여보세요? 그 상점에서 빵 샀는데 빵이 상했어요. B. 빵이 상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A. 그곳에서 빵을 샀는데 빵이 상했다고요. A. B. 저희 매장에서 산 빵이 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대로 웃는 거예요. A. 그저께 샀는데요. 먹고 나서 배탈이 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아, B. 아, 배탈이 나셨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탈난 건 좀 어떠신가요? A. 지금 좀 나아졌지만 좀 누그러졌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B.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A. 지금은 이렇게 통화라도 할 수 있지만 어제까진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B. 어제까지요. 누워만 계셨다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A. 뭐 죄송한 건 그렇다 치고 대체 뭔 일인지요? B. 바로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 주위에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죠.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시대니까. 앞과 뒤의 경우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죠. 그 뒤에 대화는 특별한 어휘가 사용된 건 아니고요. 답변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했던 말들 중 특정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불쾌감이나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한 어휘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면 나의 언어 표현을 크게 고심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상대방이 직접 한 말이기에 반발심이 생길 리 없잖아요. 그냥 딱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읊으니까요. 다시 말해 리스크는 적고 피해볼 일이 없고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앵무새화법은 언어가 다소 미숙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 정보가 적고 상대가 누군지 잘 모를 때 특히 강력하고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대응하기 힘든 상황은 화가 난 말을 하면서도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경청을 하다 보면 이 말 속에 감정이 다 누구나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단어나 어휘가 아니라 억양, 목소리 톤, 또 말의 속도에 감정이 묻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이나 회의석상에서 자신감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있기만 할 때가 많아요. 언제 끼어들지를 그 상황 자체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발언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된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되죠.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앵무새 화법입니다. 무리해서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지 않아도 되기에 아주 쉬운 화법이죠.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앵무새화법은 아이들 교육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아이가 짜증나 하면 부모는 그래 짜증났구나 하면서 앵무새가 돼야 합니다. 자녀의 감정 표현을 그대로 대받아서 닫아버린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튼 사례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이성적인 조언보다 감성적 표현에 더 많이 반응하고 그러므로 상대에게 상황에 공감하는 앵무새화법은 간단하면서 놀라운 효과를 지니게 되죠. 공감의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통의 시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앵무새화법을 익혀서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